요즘 수분크림 광고 보다 보면 24시간 보습 또는 72시간 보습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보습력이 최고라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24시간 보습보다 72시간 보습이 더 보습력이 강하고 좋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제가 인체 실증 기관에 직접 참여해서 알바비도 벌고 여러분들의 제 경험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입니다. 네, 의류미용과 대학 교수 맞고요. 피부 화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도 맞습니다. 사실 수분크림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습크림이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죠. 수분크림이라는 것은 수분 위주로 주는 것이고, 보습크림이라는 것은 수분과 유분이 함께 들어가서 수분이 수분을 주고 그 다음 유분이 피부의 장벽 구조, 즉 보호작용을 해주는 그런 구성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습크림이라는 단어보다도 수분크림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우선 수분크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 안에 머물러야 될 수분이 바로 수분크림, 즉 보습크림을 바르면 그 유분막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유분감이 얼마나 피부에 많이 남아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요. 그래서 유분이 24시간 동안 남아있다면 24시간 동안 수분을 날려버리지 않을 테고, 유분이 72시간이 남아있다면 72시간 동안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분 위주의 에센스와 같은 경우는요, 24시간 보습이라는 표현 사용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대부분 다 24시간 내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나오는 이미지를 보신다면요, 가장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이 피부 위에 유분량이 기본적으로 저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 직후라는 것은 이곳에 바로 수분 또는 보습크림을 도포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름량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사진 24시간 후에는요,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유분량이 많겠죠. 이렇게 유분량이 많으면 밑에서 수분이 날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바로 저 유분이 이 수분을 잡아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도 바로 식약처에서 인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약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주고 테스트를 해야지만 수분 24시간 또는 72시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5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꼭 쓰고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가? 안타깝죠. 결국은 이 500에서 600이 여러분들 화장품 비용에 다 조금씩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말 수분 또는 보습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대광고하는 그런 회사들이 조금은 있다 보니까 그런 회사를 걸러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화장품법의 노력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테스트했던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테스트에 참여했을 때는요, 겨울철이었습니다. 일단 아침 9시에 측정을 하고요, 24시간 후인 다음날 9시에 또 측정을 해야지만 최소 24시간 수분 보유력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처음 테스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얼굴이 아닙니다. 왜냐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이 건성도 있을 때고 또 천연적으로 피지라는 개기름이 나오는 그런 지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 안쪽, 바로 이 전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팔 안쪽에다가 특정 공간을 마킹을 하고요. 뒤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유분량을 재고 이것을 숫자로 찍겠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4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크림을 도포합니다. 그러면 유분막이 형성이 돼서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갈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여러분. 이때 정말 식약처에서 왜 인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임상자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아무래도 피부 수분과 유분이라는 것이 온도, 그 다음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온, 여기서 상자는 높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온도 25도씨인 공간에 습도도 60도로 맞춰져 있는 그런 공간에 계속 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식사도 밖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식사하려고 밖에 나가다 보면 겨울이니까 옷 내리겠죠. 내리면 어때요? 다 묻어나오겠죠.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또 밖에 나가면 기온도 떨어지고 습도도 더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식사도 김밥으로 제공해 드리더라고요. 근데 김밥이 정말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두꺼운 김밥 처음 먹어봐.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저 같은 남자가 김밥 한 줄 먹고도 양은 충분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4시간이 지났겠죠. 그래서 4시간 후에 다시 한번 중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유분 함량은 29가 나왔습니다. 왜?
유분 크림을 발라놨기 때문에, 그쵸? 보습 크림을 발라놨기 때문에 당연히 유분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분량이 많으니 수분이 증발될 가능성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었겠고요.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피시험자 20명 이상 중에 남자 2명이 이제 4시간 동안 담배를 못 폈어요. 밥 먹었어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예. 식구땡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으니까 몰래 살짝 밖으로 이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지만 그 연구소의 연구원이 그걸 파악을 하고요. 그 두 사람을 바로 퇴실 조치시키더라는 거예요. 약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아마 15만 원 정도의 그 알바비를 받기로 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 공간에 있고 다음날 다시 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4시간 만에 나갔다 들어옴으로써 실험에 탈락을 하다 보니까 그 15만 원 날라가는, 또 4시간이 날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객관성 있게 테스트하는구나 하면서 신뢰감이 엄청나게 높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도 먹었겠다. 남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졸립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꼬박꼬박 졸다 보면은요, 잠깐 제가 일어나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어때요? 꾸벅꾸벅 졸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졸면 팔 묻히지 마세요, 팔 묻히지 마세요 하면서 팔을 자꾸 이렇게 피고 계속 정말 이대로 있어야 되니, 야, 이것도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객관성 확보가 된 그런 테스트라고 중간까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시간 경과되었을 때 제 수치는 11.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처음에 4보다는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때 궁금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24시간? 그럼 내일 9시에도 측정해야 되는데 난 집에 어떻게 가지? 이거 1박 2일이었나? 너무 놀라가지고 감독해주시는 연구원분에게 저희 집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니까 웃으시면서 염려 마세요. 잠시 후에 기계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시간 수치 체크가 끝난 다음에 사진에서 나오는 바로 이 3M의 테가덤이라는 것을 부착을 해주시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돌아가셔도 좋고요. 다음날 9시까지는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되고 샤워는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테가덤이라는 것을 인터넷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투명한 방수 비닐 접착 패드였던 것이죠. 욕창 환자들이나 아니면 수술 부위에 어떤 실밥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서 부착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이걸 부착을 하고 다음날 9시까지 간다, 그리고 중간에 샤워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투명 방수 비닐 접착 테이프 때문에 통기는 돼요. 통기, 즉 피부가 하는 산소호흡이라든지 공기의 이동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분과 유분이 날아가지 못하고 또 샤워가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수분과 유분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개념이죠. 결국은 8시간까지는 올바른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지만 그 이후부터 24시간까지는 바로 이 테가덤이라고 얘기하는 투명 방수 비닐 접착 패드 때문에 유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제가 분명히 4였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두 번째 4시간 후에는 29였었고 8시간 후에는 11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걸 부착하면 테스트용으로 발라놓은 수분크림, 보습크림이 날아가긴 한계가 있겠죠. 결국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9시에 다시 가서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떼어내다 보면 여기 조금은 묻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 테가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상식적으로 조금 묻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했는데 7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실험 전 4에서 마지막 24시간 후에 7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습이 유지가 됐고, 그 얘기는 수분을 잡아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데이터는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쉬운 건 중간에 테스트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24시간 후에는 이 테가덤이라는 것이 작용된 것이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될지, 그건 저도 조금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24시간 수분 보유라는 이런 인체 실증 실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던 거죠. 하여튼 보습력은 있네요. 아마도 이런 크림류가 아닌 뭐 수분 에센스랄지 수분 앰플 같은 것으로 했으면 제 생각에는 8시간 후에도 이런 보습력이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72시간 보습은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쉽게도 제가 참여한 보습, 즉 4시간 수분 보유력은 참여를 해봤지만 72시간 파트의 테스트는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기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72시간도 비슷한 경우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72시간 수분 유지 또는 72시간 보습 큰 의미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72시간이면 3일이거든요. 여러분 3일 동안 세안 안 하십니까? 분명히 24시간 내에 세안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2시간 동안의 보습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24시간 보습만 나와도 충분한 테스트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피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이고, 그래서 수분을 강조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많은데 그중에 과대 광고들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화장품법으로 24시간 수분 유지 또는 24시간 보습, 72시간 수분 유지 또는 72시간 보습이라는 테스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오일감이 조금 많은 그런 크림 제형이라면 기본적으로 24시간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도움 되셨나요? 정말 도움 되셨다면 더 많은 피부 그리고 화장품 내용은 이쪽, 구독은 이쪽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